한샘 마포점 디자인파크. 시 5구 D형을 찾아왔는데요. 이제 그 촬영을 준비한 박기원 과자. 정지연 SC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 간단하게 이제 5구 D형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작하시기 전에. 네, 5구 D타입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복도식 형태의 배지다 보시면 되고, 복도식으로.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보셨을 때 집에 딱 들어오면은 이제 부엌과 이제 거실이 한눈에 보이는 배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과 다르게 부엌과 거실이 합쳐져 있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5구 D타입에 대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은 들어왔을 때 컬러적으로는 이제 바닥은 좀 밝은 오크 컬러고요. 그리고 벽지가 좀 밝은 톤이에요. 그리고 몰딩은 다 오크 톤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싱크 같은 경우는 좀 화이트 톤을 띠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판 같은 경우는 좀 아이보리 톤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복도식 형태에서 이제 이제 가구를 꾸미실 때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거실과 부엌이 한눈에 보이는 배치이기 때문에 이 톤은 좀 맞춰주시는 게 좀 좋아요. 톤은 또 웬만하면 맞춰주는 게 좋다. 맞아요. 그래서 판상형 같은 경우는 이제 부엌과 거실이 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엌은 부엌대로, 이제 거실은 거실대로 원하는 형태로 배치를 하시면 가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조금 톤을 맞춰주시는 게, 예를 들면 그레이면 그레이 톤으로, 아니면 이제 화이트 톤이면 화이트 톤으로 최대한 맞춰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인테리어 밝다고 해서 뭐 어두운 가구나 좀 컬러가 짙은 톤의 가구를 지향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러그나 이제 패브릭, 이제 커튼 같은 걸로 이제 톤을 좀 맞춰주시면 돼서 이제 어떤 가구를 선택하시는지 다 예쁘게 들어가시는 이제 인테리어 톤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좀 밝은 톤이라서 자기 취향대로 꾸미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우선은 보통 20평대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께서 3인용을 무조건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4인용도 충분히 들어가는 배치거든요. 지금 이 친구를 빼보고 보통 5구 D형에 3인용만 드시려고 하시는데 맞아요. 4인용이 된다. 네, 4인용도 되고 어쨌든 간에 요 세로 길이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코너형 소파를 두셔도 되고요. 두셔도 공간은 충분히 널널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원하시는 소파 다 넣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보통 4인용을 못 둔다 생각하실 건데 설계사님은 3인용도 가능하고 4인용도 가능하다는데 지금 보는 것만 해도 쏙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넣었을 때 느낌이 좀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에요. 와, 고양이까지 있네. 그래서 코너형을 뒀을 땐 이런 느낌이고, 4인용을 두시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은 나실 거라서. 그리고 이제 3인용 같은 경우는 공간 자체가 좀 여유롭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뭐 카페장이라든지 이제 좀 다이닝 테이블 같은 거 두셔도 충분히 공간은 되는. 완전 다른 느낌이네요. 살짝 아까 이거는 이제 신혼 느낌, 아까 저는 이제 좀 자녀보신 가족 느낌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거실은 꾸미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자녀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녀방 같은 경우는 우선은 배치적으로 보셨을 때 이 방을 하실지, 이 방, 침실 2를 하실지 침실 3를 하실지 엄청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어디 방을 하시든 전혀 문제는 없으세요. 그래요? 저도 엄청 고민될 것 같은데 문제가 없다. 우선은 특징적으로는 여기 매립장이 우선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우선 장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위치 옆면 벽으로 장을 두시는 게 좋고. 왜요? 이쪽이 좀 더 넓으니까. 맞아요. 이제 여기에 장을 넣으면 안 될까? 아니면 여기에 장을 넣으면 안 될까라고 하지만 사실상 아이방에서 배치 우선순위 제일 아랫순위에 있는 게 장이거든요. 그래서 책상에 먼저 1순위로 두시고 이제 그 침대 두시고 이제 장을 두시면 되는데 장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깊이가 깊고 또 높은 가구예요. 그렇죠.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답답한 느낌이 이렇게 현관 입구 쪽,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관 입구 쪽에 장이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리면 방 자체가 되게 답답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갔을 때 시야는 우선적으로 딱 보셨을 때는 이렇게 이쪽이 딱 보이거든요. 이쪽 공간이 딱 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장은 좀 시야에서 좀 떨어지는 이쪽 스위치 옆면 벽을 두시는 게 제일 좋고요. 침실 원은 장이 여기 있으니까 침실 여기 장이 문 열자마자 장이 보여서 답답한데 여기 열어서 책상이 먼저 보이니까 덜 답답하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시면 뭐 장도 장이지만 책상이 이렇게 방 앉았을 때 방 문이 보이는 형태로 배치를 하시는 게 네. 제일 좋거든요. 오. 그게 왜 때문이냐고 하냐면 우선적으로 이 방 같은 경우는 가로 길이가 2700 이내 이상이기 때문에 2700 딱 되거든요. 거의 네. 2700 전후로 나오실 텐데 그 경우에는 사실 11자 배치, 이제 오은영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오. 이제 아이가 가장 집중이 잘 되고 효율적인 배치인 11자 배치가 가능한 방이에요. 2700 이상만 되면 이런 배치가 가능하다. 네, 이런 배치를 맞아요. 이런 배치를 하시는 게 왜냐면 앉았을 때 아이가 문이 보이는 배치가 사실상 안정감을 느끼는 배치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 책상을 여기 건너편 지금 침대가 있는 위치에 두시는 것보다는 이쪽에 두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해 보이기도 훨씬 하고 깔끔하고. 지금 사실상 뭐 매장에서 책상을 보시거나 하시더라도 되게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지만 사실 아이들의 책들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알록달록한 이거보다 훨씬 더 알록달록하기 때문에 다양한 컬러가 있죠. 네. 조금 방문 열었을 때 보이는 쪽에 두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네. 좀 너무 지저분해 보이거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 수가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방문을 열었을 때 이 벽면에 배치를 하시는 게 책상은 좋고 네. 옆면으로 해서 침대를 두셔도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 자체가 그렇게 타이트하지가 않아요. 아, 네. 되게 이게 좁다고 많이 느끼실 건데 네. 딱 쟀을 때 60cm 이상이 넘어서 네.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배치는 딱 이 배치로 하시는 게 그냥 방은 되게 넓어 보이고 원하시는 이제 옷장, 침대, 책상 다 두실 수 있는 배치고 그리고 세로 길다 보니까 책상을 지금 제가 1400 사이즈를 넣은 거거든요. 네. 1400 사이즈 넣고 이제 800 사이즈 책장을 두셔도 전혀 문제가 문 없는. 열리는데 걸리지가 않는다라는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설계사님 너무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방이 침실 2거든요. 네. 근데 침실 3가 침실 2에 비해 조금 더 넓어요. 네. 사실상 지금 가로 길이 보시면은 조금 더 넓거든요. 네, 그래서 20cm. 이 방을 사실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매립장이 이미 있으니까 네. 여기가 지금 매립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1자 배치를 구현을 하시면 되는데 이 방은 지금 문이 이쪽에 있으니까 네. 문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다 책상하고 책장을 두시는 배치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요 건너편에다가 침대를 두셔도 전혀 이 장이 여다지잖아요. 여다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다지를 두셔도 여다지 뭐 여닫고 하시는데 전혀 문제는 없으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장 오셔서요. 이 침실 3, 2 중에서 침실로 2를 많이 추천하셨지만 그거 한번 상의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다음 안방은 어떻게 안방은 보시면은 이렇게 제일 좋은 거는 애기가 한 명이신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안방은 안방대로 쓰시고 이제 아이방 꾸며주시고 한 방은 이 드레스룸을 두시면 좋은데 네. 사실 아이가 둘인 경우에는 그게 좀 녹록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안방을 좀 여유롭게 꾸미시긴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네. 이 경우에 사실상 이 벽면에다가 붙박이장을 많이 두시거든요. 그렇죠. 수납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붙박이장이 이렇게 이제 두고 싶을 필요하니까 해서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붙박이장을 이렇게 두시면 되고 근데 오구디 형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슬라이딩장을 둬야 되나? 여다지를 둬야 되나? 맞아요. 많이 여다지를 걱정하시는데 두셔야 될까 걱정을 설계사님이 많이 한번 추천해 주실 하시는데 거거든요. 맞아요. 이제 세로 길이가 3,300 정도 나와요. 3,300. 네. 그러면은 이 3,300에서 여다지 장을 저희가 계산할 때 말씀을 드리는 사이즈가 몇이냐면은 1,200이거든요. 1,200 공간. 네. 그러면 보시면 이 장의 문을 열었을 때 이 공간이 이렇게 1,200 정도 공간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살짝 아슬아슬하긴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3,300에서 한 1,200 정도 공간을 뺐을 때가 한 2,100 정도 나오니까 네네. 그 경우에는 이제 2,100 이내의 침대 세로 프레임을 선택을 하시면 네. 크게 문제는 없어요. 2,200 안쪽이면 문제는 없다. 네, 근데 2,100에 2,200 이내. 근데 만약에 이제 2,20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문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님 댁마다 좀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방 세로 길이를 재보시고 거기 1,200을 뺀 사이즈가 네. 고객님께서 지금 쓰시는 침대 프레임을 가져가신다면은 이제 그 사이즈 이내의 사이즈면은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안쪽이면. 네. 만약 근데 침대를 꼭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사이즈가 안 나올 경우에는 슬라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헤드 두꺼울 때는요. 맞아요. 슬라이딩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5구 D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터닝 도어가 없어요. 옆에 도어가 없어요? 네, 어떻게 터닝 도어가 들어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안방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배치가 사실상 통행하시긴 제일 좋은데 네. 수납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침대랑 장을 두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침대를 제가 왜 창 쪽으로 안 뺐냐 하면은 네. 이 통로 공간이 나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통로 공간이 나오게끔 공간을 짜봤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협탁장도 공간 사이즈가 40cm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거거든요. 그렇죠. 웬만하면 침대만 두면 좋을 텐데 수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최적의 설계 같습니다. 맞아요. 해서 이렇게 두시고 이제 딱 배치하시고 수납도 하시고 이제 편하게 휴식하실 수 있는 이제 안방으로 공간을 구성하신다면은 배치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계사님이 안방, 자녀방, 거실까지 다 설명해 주셨는데 이때 이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요, 이제 매장 오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은 좀 이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